앞으로 우리는 150세 시대에 접어듭니다. 연금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은퇴 후에도 남의 눈치 안 보고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5월 20일 정부에서 발표했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올해 26,000호 플러스 알파 총 정비 물량의 10에서 15% 선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도지구 지정받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를 높게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율이 높아야 하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적어야 하고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수 또는 세대수가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모를 거쳐 올해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되고 27년 착공, 30년 입주를 목표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 유튜버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것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어차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높기 때문에 이건 진행도 안 되고 빠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부동산 상승과 하락은 사이클에 달려있지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진행의 정도가 대한민국 전역 주요 광역시들의 재건축 향방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라이브 때 10년 동안 먹거리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그리고 청주 이런 도시 내 공시가격 1억 이하라서 투자금이 매우 적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선도지구로 지정까지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돈은 돈이 되는 대로 흘러갑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현재처럼 유동성이 축소된 시기에는 향후 몸집이 가벼운 것이 올라갈 거라고요. 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대한민국의 갈 길이 아직도 험난합니다. 저출산 대책들이 모조리 21대 국회 파행으로 걸려있으니 말이죠. 기존에 한 자녀당 각각 1년씩 모두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작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여전히 걸려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이견은 없지만 임기가 며칠 안 남은 21대 국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태예요. 민주당의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고 하는데, 오는 29일에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22대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만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 육아휴직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돌아가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대표, 임원 등 리더들은 자기들은 쓰지 않고 애를 키웠고 회사의 희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남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라 보입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그럴 생각은 없는 거죠. 어차피 회사는 미친듯이 일하는 상위 10%와 중간만 하는 80%, 그리고 그냥 노는 10% 이런 구성으로 굴러가게 되는 거니까요. 육아휴직 법안도 통과되어야겠지만 육아휴직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도 철저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낸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육휴 수당 중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제약이 있는데, 돌아가도 좋은 회사라면 그런 거 없이도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와 함께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150세 시대에 접어듭니다. 연금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은퇴 후에도 남의 눈치 안 보고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활동이나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 이건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으며 현재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사업, 숙박사업도 계획 중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돈을 모으고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자산을 성장시켰던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내뱉고 듣는다면 진짜 삶에 힘이 생긴다고 해요. 담임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멤버십 방송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 진행이 됩니다.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